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준비한 한양 디지텍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현재 흐름님이랑 최근 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 저보다는 우리 현재 흐름님 보러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가 한양 디지텍이 왜 지금 제가 한양 디지텍 관련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를 좀 빨리 말씀드리고 우리 현재 흐름님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현재 흐름님과 빨리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요? 저 보러 오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한양 디지텍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제가 PPT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제품 인증 실패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정품을 쓰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경제적 자유님 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가장 큰 아이디어는 이랬어요. 영원히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데 제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영원히 성장하는 산업이 그러니까 영원히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산업은 이제 서버용 디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많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안 비싼 거 중에서도 서버용 디램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서버용 디램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3사 구도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3사 구도인데 여기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확고한 점유, 이렇게 새로운 경쟁자가 넘어오기 힘든 구조를 통해서 3사가 앞으로 엄청난 치킨 게임을 벌이기보다 꾸준히 안정적인 시장 성장의 파이를 먹으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봐도 서버용 디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사실 잘 아실 것 같아요. 서버용 디램 성장은 이게 추이 및 전망인데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22년에는 서버 디램 성장이 더 가팔라질 거고, 뭐 가격 같은 거는 솔직히 저는 논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서버용 디램 시장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주목을 했고, 그런데 사실 서버용 디램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디다 저희는 투자자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가 엄청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부품, 소재? 이미 너무 시장에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으면 플러스 알파를 노리기 힘들죠. 그래서 찾은 것이 이제 한양 디지텍입니다. 사실 이거를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신 분이 민님이기도 해요. 어쨌든 현재 흐름님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양 디지텍을 제가 공부해 봤죠. 그러니까 한양 디지텍 역사를 짧게 소개해 드리면 이래요. 한양 디지텍은 원래 한양 ENG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2000년대 초에 이게 분할을 통해서 한양 ENG로부터 독립되어 나와서 아예 별개의 회사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하고 한양이라는 이름만 갖고 실제로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한양 ENG랑 한양 디지텍은 이제 지분 관계가 서로 없어요. 그냥 회장만 같을 뿐이지. 근데 2019년까지는 중국에서 PC용 디램 모듈 사업을 영위했어요. 얘네 한양 디지텍이. 근데 PC용 디램은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었고, 이제 세대 교체를 할 때만 이제 잠깐씩
조금 수혜를 보는 그런 섹터였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게 한양지텍의 실적이에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냥 작살났죠. 이게 D램 모듈 생산하는 업체는 보통 보면 2018년 때는 더 올라와야지 정상이거든요. 2017년, 2018년 때는 더 올라와야지 정상인데, 얘네를 보면 PC용 D램 생산하니까 성장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14년 때 DDR4로 전환할 때는 수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1억, 영업이익 80억, 뭐 지배주주 순이익 또 잘 나왔고요. 혹시 지금은 잘 보이시고 계신가요? 지금 잘 보이셨어요? 이거 제가 F5를 해버리면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서 그거를 못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성장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때는 더 작살났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얘네가 중국에서 원래 사업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D램 모듈을 생산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인건비가 올라오기도 하고 PC용 D램 모듈 자체가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매각을 해버리고 2019년부터 베트남에 서버용 D램 공장을 지어서 그쪽으로 이제 물량을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 때 베트남 공장으로 이제 물량을 이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병목 현상이 좀 생겨서 2019년 때 매출이 작살났죠.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서버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매출하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매출액만 보시면 1597억, 영업이익 69억, 지배주주 순이익 45억까지 올라왔죠. 사실 근데 2020년 실적도 이제 공장은 막 라인 같은 거는 다 세워져 있는데, 이제 인력 충원이 다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인력 충원이 다 안 된 상황이라 가동률을 다 올렸다고 보기가 힘든 그런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인력을 더 충원한, 인력하고 라인 투자를 더 이제 하게 된 2021년에는 더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오게 되죠. 2020년보다. 매출액은 514억, 1분기 때만 매출액이 514억 나왔고 2분기 때 690억, 3분기 때 85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39, 57, 111억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인력 충원이 되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되고 가동률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관련 질문은 좀 나중에 받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전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인력은 곧 캐파라는 공식에서, 이제 인력은 곧 캐파인 상황에서 인력을 계속해서 뽑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난 상황이라는 거겠죠.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14년 실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곧 있을 DDR5로의 전환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14년 실적, 그리고 인력을 계속해서 뽑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14년은 DDR4로 전환된 시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실적 여기 한순간, 그러니까 2014년 때 잘 찍혔던 거. 그러니까 DDR5로 전환 시 같은 상황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DDR5 물량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을 위해서 한양지텍은 IR에 그렇게 적극적인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SFA 반도체 IR 담당자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SFA 반도체 상황이 좋으면 한양지텍의 상황도 같거든요. 같은 회사니까. 같은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모듈을 받아서 이제 생산하는 업체니까 SFA 반도체가 좋으면 한양지텍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SFA 반도체 현황이 어떻냐.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 투자 금액을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 디지텍이 메모리 모듈에 미친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SFA 반도체의 캐파는 더 메모리 모듈 캐파는 더 늘어나기 힘든데 삼성전자의 그런 오사트 물량은 더 커져가고 있고, 한양 디지텍이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수혜를 입으려면 결국 캐파를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한양지텍 베트남 거기 홈페이지 보면 뭐 500명 뽑는다, 200명 뽑는다, 100명 뽑는다 엄청나게 항상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 IR 담당자 피셜 오늘 통화했는데, 작년은 이미 최대 실적 확정 상황이다. 그러니까 2021년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최대 실적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올해는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4분기가 3Q보다 더 좋다는 뜻이죠. 이걸로 한양디지텍에 대입하면 한양디지텍의 4Q는 3Q보다 더 좋다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뭐 바로 뒤에 페이지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는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줬는데, 이것도 대입해 보면 올해는 더 좋다, 한양디지텍도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의 오사트 물량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한양디지텍에 대해서. 현재 한양디지텍 사업 내용 보고서를 보면 디램 모듈만 생산하고 있는데, 하지만 2020년부터 SSD 관련 인력을 모집해 왔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한양디지텍 비나 베트남 법인 현지채용 SMT 및 SSD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SSD 물량도 이제 곧 소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 같은 거는 좀 이제 나중에 소화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 한양 디지텍이 현재 시장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퍼가 리레이트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정말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한양디지텍 관련 리포트가 정말 하나도 안 나왔고, 유튜브 보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우주항공 관련주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양디지텍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일단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력은 캐파인 공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한양디지텍은 올해 내내 인력을 충원해 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Q의 외형 성장은 2Q에서 3Q로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게 증가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2022년도 마찬가지겠죠. 2022년은 2021년 실적 성장보다 더 드라마틱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3Q까지 나온 실적으로 우리가 한양 디지텍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매출액 3Q까지 1Q 514억, 2Q 690억, 3Q 850억 매출액이에요. 그럼 2054억, 영업이익이 3Q까지 39억, 57억, 111억 207억이죠. 여기서 진짜 뭐 인력 캐파 이런 공식 그냥 다 상관없이 그냥 한양디지텍이 성장을 하나도 못해서 그냥 이제 3Q 실적이 그냥 4Q만큼만 딱 찍혀 나온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은 2,904억이 되고 영업이익은 318억이 돼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2,492억인데 퍼가 뭐 10배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게 낮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엄청 낮은 편이죠. 퍼 자체가. 그러니까 성장을 아예 못해도 영업이익이 318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492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인력 충원 상황 등을 봤을 때 4Q 영업이익이 저는 150억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50억이나 130억 라인까지는 저는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스베이더님 말처럼 이제 매출액은 잘 영업이익 비용 변수가 좀 많아서 이게 영업이익은 더 커질 수 있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좀 갈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 순이익에서 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현재 인력을 몇백 명 넘게 충원한 2022년은 2021년보다 실적 성장이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진짜 막 올해가 돼서 막 CR 있는 대로 다 맞아가지고 영업이익 그냥 작년 3Q처럼 111억씩만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022년 1분기 영업이익 111억, 2022년 2분기 111억, 2022년 3분기 111억, 2022년 4분기 111억 하면 111 곱하기 4는 444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총은 2,4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을 아예 못해도 작년 3Q까지만 4개 분기가 찍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가 10배도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피어 회사 상황은 어떤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기판 회사는 기판 회사 애들끼리 퍼 같이 해서 놀고, 이제 소재 회사들은 소재 회사 애들끼리 퍼 비슷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양디지텍 피어 회사들 상황은 어떤데? 라고 여쭤보실 수 있어요. 그럼 피어 회사가 SFA 반도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SFA 반도체는 한 번도 퍼가 20배 이하로 내려와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여태까지. 아이고, 이게 좀 내려와야 되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물론 한양디지텍보다 훨씬 큰 회사긴 하죠. SFA 반도체가. 근데 얘네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여기 PER이 있는데 PER 보시면 2018년 이제 잠깐 이때 빼고 퍼가 20배 이하로 한 번도 내려왔던 적이 없는 회사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요. 영업이익을 단기 순이익으로 대체해서 영업이익을 퍼 PER 잡는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한 번도 PER이 20배 이하로 내려와 본 적이 없는 회사가 SFA 반도체예요. 물론 SFA 반도체가 물론 이제 낸드 모듈도 생산을 하고 디램 모듈도 생산을 하고 비메모리도 해서 좀 다양한 거를 해서 뭐 실적이 잘 받는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FA 반도체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SFA 반도체 2021년 실적을 한번 봐봅시다. SFA 반도체를 보시면 SFA 반도체 실적을 보시면 이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SFA 반도체는 평가가 너무 높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평가를 너무 시장에서 후하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SFA 반도체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조 1,858억이에요. SFA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상황을 보여드리면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1,858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퍼가 이제 뭐 20배는 그냥 넘는 거죠. 그러니까 SFA 반도체가 고평가인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SFA 반도체가 고평가인지 아니면 한양디지텍이 저평가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디지텍이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피어 회사인 SFA 반도체에 비해 한양디지텍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같은 그룹 피어 회사로 비교하는 건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실적만 따져봤을 때도 한양디지텍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우리가 한양디지텍을 왜 하필 지금 1월 초 지금
이때 주목을 해야 하는가? 왜 제가 1월 6일날 1월 초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시장이 급락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적 30% 변동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실적 30% 변동이 있게 되면 실적을 더 빨리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한양지이텍 실적이 아무리 못해도 1월 말, 2월 초에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1년 실적이. 그러니까 한양지이텍 실적이 진짜 4Q 때 정말 작살나도 2020년보다 30% 이상은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리포트에도 한양지텍 이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뭐 관련 오사트 리포트를 봤을 때 뭐 언급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진짜 언급도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리포트 보면 뭐 오사트에는 뭐 한양디지텍 이런 게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언급 도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가 안 나오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양지텍을 지금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존나 올랐네, 키키, 이런 거 왜 삼? 이럴 거예요. 회사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분명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을 예상해 봤을 때 한양디지텍은 현저하게 재평가 구간이라는 것은 저는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CR 논란 이런 것도 있지만 있을 거라고, 저는 뭐 CR 논란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DDR5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희가, 그리고 또 SSD 낸드도 이제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만약에 진짜 사업보고서 내용에 추가됐을 때 한양지텍이 지금 이대로 이 주가에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디지텍을요. 그리고 아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양디지텍을 주목을 해야 된다. 맞아요. 투자하는 동안에는 CR 없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2022년도 CR은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DR5로의 전환 시점도 있고 뭐 투자하는 동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양디지텍을 주목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리딩이나 뭐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Q&A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저한테 좀 여쭤보실 거 있으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해드렸는데 제가 이게 좀 글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 번만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는 얼마 정도 보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를 말씀해 드리면 완전 리딩이 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임금 상승 같은 비용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외형 성장이 더 빠르게 실적 성장이 더 그런 거를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실적 성장이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를 적어도 올해부터는 완벽하게 찍어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트 변경한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포트 변경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포트 비중의 70%가 이제 한양 디지텍이에요. 연말에 상여금 같은 부분은 아마 주지 않을까요? 비용적인 부분은 아마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베이더님이 계속해서 이제 뭐 비용 문제 말씀해 주신 거죠. 초기 투자 비용이나 부지 같은 것 말고 그 외 진입 장벽이 없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이기도 해요. 이게 공장 부지도 엄청 크게 지어야 되고 인력도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삼성과의 관계도 중요해서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엄청나게 경쟁자들이 많이 난립할 것 같진 않아요. 삼성이랑 친한 게 진입 장벽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읽는 게 상당히 느린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이제 월말에 포트폴리오 변동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장, 3공장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다스베이더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냥 한양디지텍이 한양 ENG 때부터 삼성전자랑 친해가지고 잘합니다. 아무튼 삼성이랑 잘해요. 회장님도 삼성전자 출신이라. 그래서 괜히 SFA 반도체랑 한양 ENG가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들리는 썰에 의하면 우리 재용이 형하고 SFA 회장님이랑도 엄청 친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IR 담당자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SSD 채용 관련해서 혹시 SSD 패키징을 준비 중인지 관련해서 IR분과 통화 나눠보셨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R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양디지텍의 장비 납품하는 회사 통해서 들었습니다.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근데 그 증설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직접 납품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서 들었고 그 증설 규모는 거의 뭐 엄청나게 대규모 라인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 말씀드린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내년 실적 성장이 저는 더 가파르게 나올 거라고 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대충 질문은 다 소화한 것 같은데 이제 더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더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효율성 측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반입하는 장비가 지금 있는 장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장비고 뭐 그런 거 감안해 봤을 때 네. IR 담당자분이 뭐랄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충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제가 다음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이 더 기다리시는 우리 EM택의 현재 흐름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요. 늦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제가 블로그 주소에도 올려놓긴 하지만 이제 블로그 주소에도 올려놓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한번 유튜브 홍보를 해보자면 이제 사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나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그냥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 현재 흐름님의 이야기를 듣고 EM택을 사셨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현재 흐름님이랑 같이 좀 EM택 이야기 더 해보고 뭐 장에 대한 이야기 더 해볼게요. 음질은 현재 흐름님 그 웨이론이 좋으니까 방송 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웨이론이 더 좋으니까 제가 웨이론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웨이론으로 들어오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한양 디지텍 방송은요.